예, 그럼 기본적인 퀵소트 알고리즘을 이번 절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절은 아까 그 퀵소트에서 가장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네, 파티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파티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도록 하고, 이 파티션을 이용한 알고리즘인 퀵 정렬 알고리즘을 그 다음에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파티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파티션이라는 것은, 분할이라는 것은 즉 축값, 피봇 밸류를 중심으로 왼쪽은 축값보다 작은 값으로 오른쪽은 축값보다 큰 값으로 배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열이 있는데 요 끝에 있는 값을 이제 피봇별로 축값이라고 정의를 보통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여기 데이터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들을 뭐 어떤 그 축값이 만약에 일로 이제 들어간다 그러면, 그죠? 이쪽은 이 축값보다 작은 값으로 놓고, 이 안에는 이제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순서는 관계없는데 어쨌든 이쪽 값은 축값보다 작아야 되고 이쪽 값은 축값보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축값이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걸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분할 알고리즘의 핵심이 되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먼저 보면요, 파티션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배열과 배열 크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피봇을 배열의 끝값으로 일단 설정을 해두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값이 이 끝값을 피봇이라고 설정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파티션이 완료될 때까지 while을 돌게 되는데, 그 i는 이쪽부터 왼쪽부터 이쪽으로 오고요, j는 이쪽부터요, 요쪽 값부터 이쪽으로 가는데, 뭐냐면 i는 왼쪽부터 이쪽으로 오면서 이 피봇 밸류 축값보다 큰 값이 있으면 거기서 딱 스톱을 합니다. 만약에 이 값이 만약에 축값보다 컸다 이거죠. 그리고 j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오면서 축값보다 작은 값을 찾습니다. 이것이 걸렸죠. 그러면 찾았으면 이 i와 배열 j를 교환합니다. 즉 이 값과 이 값을 바꿔치기 하는 것이죠. 바꿔치기 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계속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는데, 또 여기서 한번 축값보다 큰 값이 걸렸고, 또 축값보다 작은 값이 여기서 걸렸으면 또 교환을 하죠. 그리고 더 이상이 없다 그러면 i와 j가 만나겠죠. i와 j가 여기서는 이쪽으로 오고 여기서는 이쪽으로 오니까요. 이 만나게 되면, 만나게 된다는 얘기는 뭐 i가 j보다 큰 값이 될 때, 혹은 같은 값이 될 때가 만나게 되죠. 이 i 값에 이 피봇 밸류가 이렇게 복사가 되면 된다는 얘기죠. 이쪽에 복사가 되면, 이쪽에 복사가 되면 피봇 밸류가 이쪽으로는 뭐가 되죠? 이쪽으로는 피봇 밸류보다 작은가, 이쪽으로는 피봇 밸류보다 큰가, 이렇게 되겠죠. 원래 여기 있던 값은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요.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 이쪽 값은 피봇 밸류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되도록 천자 조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while물을 빠져나오게 되면 이 i 값이, 피봇 값이 들어갈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배열 i와 배열의 끝값을 교환함으로써 이 값과 이 값을 교환했고요. 그리고 return i, 이렇게 피봇 밸류가 들어간 요 i 값을 리턴하는 것이 파티션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C++ 함수를 구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인트 값을 리턴하겠죠. 인덱스를 리턴할 거예요. 파티션이랑 받아서 얘기를 받는다면,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V는 이제 피봇 밸류입니다. V를 am-1 제일 끝값을 받아 놓는 것이죠. 지우고 할까요? 다시. 이쪽 소스를 다시 보면서 해보죠. 이쪽을 이제 V로 놓은 것이죠. 그리고 i는 -1, 그러니까 이쪽을 가르쳐 해놓고, j는 n-1 이쪽을 가르쳐 해놓고, while물을 여기서 이만큼 돌게 됩니다. 돌면서
A에 플러스 플러스 i를 하면서, 즉 플러스 플러스 i를 하면서 이렇게 i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V보다 작을 동안, 즉 V보다 작을 동안은 계속 i가 증가가 되겠죠. while을 계속 돌게 됩니다. 근데 V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되면 딱 스톱을 하겠죠. 딱 스톱을 합니다. 그리고 J도 이쪽을 감소하면서 V보다 큰 값인 동안은 감소하는데 V하고 같거나 작은 것이 나오면 딱 스톱하겠죠. 딱 스톱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스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는 것이냐, 이렇게 while 종료 조건이 있는데요. 종료 조건을 넘어가면 이렇게 두 값을 교환하게 됩니다. i와 j, 이 두 값을 밑에서 교환하죠. 교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다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만났다면, 두 개가요. 만났다면, 이 n-1과 an-1과 ai, 즉 pivot 밸류가 들어갈 값과 pivot 밸류를 교환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교환하고, 이렇게 리턴하는 것이 파티션이 되겠습니다. 말로만 설명하니까 좀 이해가 될 듯 말 듯, 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손으로 한번 직접 이 알고리즘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이렇게 이제 알파벳 별이 있고요. 약간 이거 올릴까요? 알파벳 별이 있고, 이것을 파티션을 일단 한번 해보죠. 한번 과정을 한번 해봅시다. V 값을 n-1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V 값이 됩니다. 그죠? 이게 V 값이고요. 그리고 그 i는 이쪽부터, 그죠? i가 이쪽부터 오게 되고요. i가 이쪽부터 오게 되고, 그 다음에 j는 이쪽부터가 아니라 i는 이쪽을 가리키고 있고 j는 이쪽을 가리키고 있죠. 바깥쪽을 일단 가리키고 있는데 while물은 여기서 돌게 되죠. 돌면서 a가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m이죠. 즉 m보다 작은 값인 동안은 계속 i가 증가합니다. i를 증가시켜 볼까요? a는 m보다 어떻습니까? 작죠. 그러니까 넘어가고요. l도 작죠. 그래서 넘어가고요. g도 작습니다. 그죠? 근데 o가 값이 크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빼놓죠. 이렇게 i가 여기서 딱 스탑을 했습니다. 그리고 j는 이쪽부터 오면서 마이너스 하니까 일단 여기부터 시작했죠. v보다 작은 것이 나오느냐 찾습니다. 그래서 이게 h가 n보다 작습니다. 그죠? h가 n보다 작죠. 그래서 이쪽은 pivot 밸류의 왼쪽으로 가야 될 값이죠. 그래서 이 두 값을 밑에서 여기서, 그죠? 이 두 값을 교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떠서요 이렇게 오고요. 이건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교환하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보는 거죠. r이 n보다 크냐를 봅니다. 그래서 큰 값이죠. 이건 저쪽으로 가야 될 값이죠. 그 다음에 j 쪽에서 보면 이쪽 값인데요. 이쪽 값은 어떻습니까? 이쪽 값은 pivot 밸류 오른쪽에 있어야 될 값 맞죠? t가 크니까요. 그래서 j는 한 번 더 감소하는데 i를 만났습니다. i는 pivot 밸류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밑에서 이렇게 교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 값은 1로 오고요. 이 값은 이쪽으로 와서 교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i가 다시 증가하게 되는데 큰 값을 만났죠. 그래서 i가 여기서 스톱합니다. 그죠? j는 어디 있습니까? j는 이쪽으로 오죠. 왔는데 그 i가 그 pivot 밸류의 왼쪽에 있어야 될 값, 즉 작은 값이기 때문에 j도 여기서 스톱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i가 j보다 크면 브레이크라는 조건문이 있죠. 지금 이제 i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고요. j가 이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죠? j가 이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i가 j보다 크다는 조건을 만족해서 브레이크를 빠져나오게 되죠.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빠져나오게 되면서 i가 지금 이제 이것을 가리키고 있죠. 이 값과 뭘 가리키죠? n-2 마지막 값 피부별로와 교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환을 r과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값이 피부별과 되는 것이죠. 이 값이요. 그렇게 해서 이 피부별을 중심으로 왼쪽은 어떻습니까? n보다 작은 값이 나와 있고 오른쪽은 n보다 큰 값이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자 조절을 통해서 파티션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까? 한번 손으로 직접 한번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티션은 된다. 그리고 파티션이 되었으면 그러면 퀵 정렬 알고리즘이 파티션을 이용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퀵 소프트는 어떻게 되느냐 알고리즘이 퀵 소프트 알고리즘은 크기가 1보다 클 동안 파티션을 재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파티션을 재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이다.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이 배열이 있는데 파티션이 만약에 여기를 중심으로요. 이쪽은 여기보다 작고 이쪽은 피부별보다 큰 이렇게 배열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이쪽 구간에 대해서 또 이걸 피부별로 잡아서 또 이것보다 작은 놈은 이쪽으로 또 이것보다 큰 놈은 이쪽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여기였다면요. 이렇게 쪽 배열과 이렇게 배열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게 되죠. 근데 이제 또 파티션을 또 들어가게 된다. 이쪽은 하나니까 뭐 더 이상 정렬할 게 없죠. 이쪽만 이쪽은 아니면 이쪽 두 개 중에 하나를 파티션을 놓고 서로 배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크기가 클 때는요, 이 n 값이 클 때는 어떤 피부별을 놓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눠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 안에서는 정렬된 순수가 아니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보장하는 것은 단지, 이 피부별보다 작다, 이쪽 값들은 축값보다 크다, 이렇게만 보장되어 있죠. 그러나, 만약에 3개짜리라면 어떻게 될까요? 3개짜리라면요, 이쪽이 피부별이라면, 이쪽은 이 축값보다 작고요. 또 이쪽은 축값보다 크니까 이런 정렬 관계가 만족하죠.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의미로 말하면 파티션이 3개 이하의 크기로 완료되면 이것은 사실은 더 이상 리커전을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정렬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뭐 형식미 때문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2개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쪽을 피부별로 놓고 이쪽이 작은 값이 있던 혹은 이쪽을 피부별로 놓고 이쪽이 작은 값이 있던 어쨌든 이 두 개는 정렬된 상태죠. 이렇게 큰 거에서 자꾸 파티션을 쪼개가다 보면 결국 한 개가 남을 때는 정렬이 완료된 상태 된다. 혹은 한 개, 두 개, 세 개가 남을 때는요. 이게 이제 퀵 정렬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제 퀵소트가 효율적인 이유가 뭐냐면 멀리 떨어지는 요소를 교환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아까 파티션 과정에서 이쪽과 이쪽 값이 교환의 대상이라 그러면 이렇게 크게 멀리 교환을 해버리죠. 그 인서션 삽입 정렬이 계속 인적값을 교환해 나가면서 부하가 굉장히 많이 교환 횟수가 굉장히 많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퀵소트는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교환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퀵소트의 효율의 원인인데요. 그래서 퀵소트의 알고리즘을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퀵소트 이래가지고요, n이 1보다 클 동안, 그죠? n이 1보다 클 동안, 파티션, a, n을 하면, 아까 그 파티션을 실행하면, 어떤 중간 피부 값이, i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피부 값을 중심으로, 이쪽은 작은가, 이쪽은 큰가, 이렇게 놓겠죠? 그래서, 퀵소트를 이쪽 작은 서브 쪽에 대해서, 즉 A부터 I까지 I 개수에 대해서 퀵소트를 다시 재교출하고 또 나머지 반쪽 혹은 뭐 반쪽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쪽도 A 더하기 I 더하기 1, 즉 요 값이 I니까 A 더하기 I 더하기 1은 이 값이죠. 이쪽으로 읽히죠. 여기부터 N-I-1
이거 i에서 n에서 i를 빼서 한 개를 더 빼야 이쪽 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수만큼의 배열을 만들어서 배열로 보고 이쪽 부분에 퀵소트를 한다는 얘기죠. 계속 이렇게 재기호출을 들어갑니다. 언제까지요? n이 1보다 클 동안은 계속 파티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퀵소트 알고리즘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럼 실제로 퀵소트 알고리즘 아까 파티션 한 번만 해봤는데 그 파티션을 한번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죠. 이걸 그대로 복사를 했어요. 아까 이게 파티션 과정 한 번 더 해볼까요? 예, 한 번 더 해보시죠. 예, 파티션 과정을 복습 삼아서 한 번 더 해봅시다. 보기에서 좀 필요한 것들을 제가 몇 가지 넣겠습니다. 예, 보시면 밑에 보면 이제 퀵소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아까 파티션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죠. 아까 M을 피부별로 잡는다 그랬죠. 이쪽을 피부별로 잡는다. 그래서 이쪽을 피부별로 잡은 것이죠. 그리고 I가 이쪽부터 오고요. I 그 다음에 J가 이쪽부터 오게 됩니다. 오게 되는데 I가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이 피부별로 n보다 큰 값이 나오는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쭉 가죠. 아니고 이쪽에서 딱 스톱을 하죠. J는 어떻게 됩니까? J도 이쪽으로 가면서 작은 값이 나올 때까지 진행하죠. H가 작은 값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I가 J보다 작은 사이니까 이 H와 그죠? O를 교환을 한다고 그랬죠. 교환했습니다. 이 피부별로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꿔보자. 이게 피부별로다. 그리고 이제 I는 그 다음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 피부별로보다 축값보다 큰 값이 나왔죠. R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J도 증가하게 되는데, 축값보다 작은 값인 I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두 값을 어떻게 됩니까? 교환해야 되죠. 교환했죠. 그리고 이제 I는 증가하게 되는데, I가 n보다 큰 이 R 값에서 스톱하게 되고요. J는 어떻게 됩니까? J는요, 진행하면서 n보다 작은 값인 I에서 스톱을 하게 되죠. 이 상태가 I가 J보다 큰 상태죠. 그래서 아까 파티션 알고리즘에서 이 상태에 있을 때는 빠져나온다 그랬죠. 빠져나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I 번째 요소와 그죠? 이 M, 즉 그 피부별로를 교환을 한다 그랬죠. 이렇게 교환을 한 것이 아까 그 첫 번째 파티션을 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 놓고 이제 퀵소트 파티션을 했으니까 I가 이걸 리턴 됐죠. I가 이 M을 가리키는 값수를 치면 0, 1, 2, 3, 4, 5, 5가 리턴 됐죠. 그래서 퀵소트 A부터 A 배열을 5개짜리 퀵소트를 해달라. 하나, 둘, 셋, 넷, 5개 이거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겠죠. 이제 I가 이쪽부터 시작하고 J는 이쪽부터 시작해서 이쪽이 다 해서 다시 파티션을 하게 됩니다. 다시 재교체를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I가 새로운 피부별로가 되겠죠. 요 안에서 다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되고 이제 I부터 시작해서 이 피부별로보다 새로운 피부별로보다 큰 값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L이 큰 값이죠. 그래서 이걸 빼놓고요. 또 J는 이쪽에서 오면서 I보다 이 피부별로 I보다 작은 값을 찾습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빼놓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교환하는 것이죠. 교환했죠. 그리고 I가 증가하는데 작은 값이고요. 그죠? 여기서 I가 스톱하게 됩니다. J는요. J는 G에서 스톱하게 되죠. 이제 I와 J가 뒤집혔죠. 이제 끝난 겁니다. 파티션이. 그러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I에 있는 요놈과 피부별로를 교환한다고 그랬죠.
그죠? 교환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을 그러니까 적어도 이쪽에 대해서는요. 이 i를 중심으로 이쪽은 큰가, 이쪽은 i보다 작은가 이렇게 배열된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이쪽 왼쪽 서버 부분에 대해서 n이 1보다 크니까 왼쪽 서버 부분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그걸 하죠. 파티션을 다시 하게 되죠. 그래서 파티션을 다시 하게 되니까 j는 이쪽에 있고 i는 이렇게 가리키고 있으면서요. g 값이 새로운 피벗 밸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i는 오면서 g 값보다 큰 값이 나오는지 찾게 된다. 여기서 h에서 스톱하게 되고요. j는 어떻게 됩니까? g 값보다 작은 값을 찾게 되는데 여기서 스톱하게 되죠. 이렇게 딱 보면 i와 j가 뒤집혔죠. 뒤집히면 루프를 빠져나오면서 얘와 얘를 교환하겠죠. 예, 교환하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왼쪽 이 왼쪽 그 부분에 대해서 퀵스도 재기 호출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은 크기가 1이죠. 그래서 1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1보다 크지 않아서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리턴하게 되고 이쪽도 리턴하게 되죠. 그리고 이쪽도 리턴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위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구간에 대해서 이제 파티션을 하겠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새로운 피벗 밸류가 되고, 그죠? 그리고 i가 여기를 가리키게 되고 여기부터 시작하고요. j는 이쪽부터 시작하면서 값을 찾습니다. 그래서 i는 큰 값이 있는지 t가 r보다 큰 값이죠. 그래서 이걸 제껴놓고요. o는 j는 입장에서 보면 j는 o가 r보다 작은 값이네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교환해야겠다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다음에 얘는 그 다음에 진행하게 되는데 t에서 스톱하게 되죠. r보다 큰 값이니까요. j는 o에서 스톱하게 됩니다. r보다 작은 값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r과 이쪽 값을 바꾸게 되죠. 이렇게 해서 파티션이 이제 서버 크기가요. 이 크기가 1짜리죠. 이 재교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렬이 끝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정렬이 완료된 것이죠. 이렇게 퀵소프트는 크기가 1이 될 때까지 이 서버 구간이 1이 될 때까지 파티션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제가 일부러 두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현한 이해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실제로 퀵소프트 함수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시죠.